네, 좋은 정보로 오늘도 좋은 주식들 가려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위원님과 항상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면 패턴이 저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미국장을 또 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셔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맥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간밤 뉴욕 증시가 또 4거래일 만에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우선은 견조한 바닥이 형성이 됐고 성장주와 재건주가 시세를 끌고 있다 말씀을 주셨어요. 우크라 재건주가 다시 또 살짝 불이 붙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빠지고 또 성장주들이 실적이 좀 안 좋았잖아요. 기술주들 실적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우선 지금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지수 반등할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워낙 또 4분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일단 위에 쓴 그 헤드라인은 네.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종목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왜 다중바닥, 이제 그 견조한 바닥인지 차트를 통해서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6월 달, 그다음에 7월 달 초까지 이게 바로 질곡의 구간이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게 다중바닥 형성해서 그때 제가 이제 7월 달은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한번 가고 있고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역시 견조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3종 바닥, 이때도 3종 바닥, 그러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또는 뭐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스닥이 내려서 걱정하시죠. 이제 뭐 실적 이벤트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는데 사실 나스닥도 보게 되면은요 크게 염려할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스닥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저점에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점에서 이제 올랐으니까 좀 여기서 누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쌍고점 자리에서 한번 눌러주는 거지 추세를 훼손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스닥, 코스닥, 코스피 다 3종 바닥을 완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상당히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는 걸 우리가 대장주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상승 추세선 주 추세선 하단부예요. 여기서 서서히 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좀 실적이 안 좋긴 하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30% 정도 이제 감익이 예상되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추세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실적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주가라는 것은 미리 선행해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미 그걸 듣고 저점에서 15% 정도 올랐다는 것은 추세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삼성전자 대형주,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국 성장주죠. 이런 것들을 가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 회사가 탑 머티리얼인데 어제 이제 황금 100점이 음봉 3개에서 포착해서 상한가까지 뽑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성장주가 잘 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한미글로벌이라든가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 에버다임, 현대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네옴시티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크라 재건주 함께 다 엮이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뭐 전고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따 제가 이제 마지막 코너에서는 좀 숨겨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크라 재건주도 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지수와 그리고 종목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또 있어서 그 부분이 중요한 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4분기 워낙에 또 긍정적으로 보셨고 지난주에 제 기억으로는 소고기를 거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어디에 좀 주목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아까 제가 나스닥이 내렸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지금 장은요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 그런 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큰 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4분기 큰 시장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좀 밤잠을 멀리하고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큰 장이 온다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체감 뉴스는 아닐 거예요.
팬데믹 때는 어땠나요? 아, 그때 죽겠는데 무슨 얘기야 그랬죠. 그때가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주식은요, 이렇게 막연한 이상이 아니고 논리고 과학인데, 저는 이제 보통 이게 특징이 뭐 이러면 if라는 가정법을 내세우면서 이러면 그렇고 뭐 저러면 저렇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틀리더라도 제가 또 전문가니까 나름대로 네. 의견을 피력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다수예요. 예, 어느 정도냐면 지금 코스피에서 1년 동안 했잖아요. 지금 26개 전 업종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예요. 이것은 언제냐면 2020년 IT 버블,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2008년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그 쓰나미 거기에서도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플레 고금리, 그다음에 고환율 3종과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으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꼭지를 형성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다중바닥 보셨죠? 구체적으로 하나 볼까요? 그동안 인플레를 유발했던 게 유가입니다. 저는 유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께 늘 80달러에서 110달러, 그것은 골디락스 프라이스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적정하게 리세션도 아니고 인플레 촉발도 아니고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간밤이 좀 올라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9개, 전 세계 9개에서 다 주택가격이 꺾이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또 발음해도 되거든요. 미국의 월별 주택가격 지수가 이 고점 397을 고점으로 해서 역시 내리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이게 다 인플레와 관계된 그런 지수들이니까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미국 FOMC 스탠스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CPI 이것도 다 고공행진이지만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현재 나타나는 지표고, 이게 이제 하나가 실업률이 있거든요. 실업률이 너무 낮으니까 고용지표가 좋으면 자꾸 이제 뭐 소비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실업률은 좀 높여야 좋거든요. 보통 미국에서 적정 수준이 4에서 5%인데 이것도 3% 뜨니까 완전 쌍바닥이네요. 그럼 실업률이 쌍바닥이란 뭐겠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면 연준 스탠스도 그렇게 계속 뭐 잘칠 때 고할 수는 없겠죠. 물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미 다음 달, 지금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11월 달에 0.75%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이제 한 선에서 움직이니까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또 한 번 시장이 크게 요동쳤던 게 뭐냐면 미시건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이것은 심리 지표예요. 그러니까 심리 지표는 그닥 중요치 않아요. 이것도 5까지 올라갔죠. 이것도 바닥 치니까 올라갔는데 이것도 계속 더 오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많이 가야 뭐 5에서 5.5까지 이걸 꼭 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된다는 거죠. 이제 가장 문제가 이거예요. 미국의 2년 만기하고 한 10년 만기, 뭐 쭉 3년, 5년 있습니다만 바로미터가 이건데 이것이 지금 4.4%까지 갔을 때만 이것도 고공행진이에요. 여기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떨어질 겁니다. 특히 1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확연하게 여기서 쌍고점 형성하고 이게 음선이거든요. 음선이 나오는 걸 보고 있다. 주봉인데. 그러면 이제 금리도 안정되고 이 지금 국고채 만기 수익률이 지금 4.5%까지 갔잖아요. 이것은 이미 실질금리 5%대를 반영하는 그 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다 이제 고점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환율인데 이 환율 주봉 차트예요. 역시 1,444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이격을 좀 할 겁니다. 물론 지금 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도 있고 그렇지만 난 정부에서 아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봐요. 계속 자금을 투입하면 이런 것도 이제 안정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미국 어제 외국인 스탠스는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약에 이거 국가 부도 위험이 온다면 그렇게 많이 매수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CDS 프리미엄도 이것도 이제 환율과 같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였던 고공행진하는 지표들이다. 얘들이 꺾이면 지수는 좋아질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의 2년, 10년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 저는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리세션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2019년, 2020년 금년가 3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냐? 스프레드가 0.55까지 벌어졌고 0.32까지 서서히 축소되고 있죠. 이제 이것들은 다 주가에 선 반영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스닥 왜 4분기에 우리 앵커 내용을 얘기했냐면, 그래서 이거 나스닥 제가 4분기 차트를 보게 되면 양선이 나올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서히 양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것은 시간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결국 이 경기 수능과 주식시장이 지금은 역실적 장세, 아니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에 좀 여기서 오고 가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의 스탠스는 뭐냐? 이게 지금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는 주가가 많이 내렸죠. 특히 금리가 올리니까 가파르게 주가가 내렸는데, 역실적 장세는 주가가 서서히 완만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는 거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 역실적 장세, 그다음에 역금융 장세는 점진적인 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는 이제 상승이 기대되는 4분기를 기다리면서 점진적인 매수에 나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귀한 강의를 들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 그러면 좀 속도를 내서 지난주 종목들 AS 해볼 텐데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지속적으로 AS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성일하이텍은 또 수익률 잘 나오고 있지만 이제 고점을 또 찍고 살짝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 SNS텍이나 피플바이오까지 AS 부탁드릴게요.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성일하이텍은 제가 왜 AS를 해드리냐면 네. 지속적인 관심인데, 내일부터 대략 72만 조, 6.6%가 됩니다. 이것이 보유수 물량이 3개월짜리가 풀려요. 그러면 1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가 있었는데, 1개월짜리는 언제냐면 이게 이제 AS니까요. 이때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주가는 오히려 한 5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 반영해서 내리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종목을 볼 때는 좀 우리가 스텝을 길게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내일부터 물량 소화 과정을 잘 거치면 여전히 중기로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SNS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좀 다중바닥을 완성하고 서서히 가고 있네요. 이것도 이제 전고점만 돌파하면 대략 저는 밸류시 측면에서 3만 원까지 보니까 참고하시고요. 피플바이오는 좀 다시 한번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상한가 뽑으면서 35% 이것이 급등 수익이 났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또 이제 제가 반방수에서 들고 나와서 그 다음날 부회해 갔거든요. 또 한번 황금 맥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치매 진단 키트, 이것은 앞으로 바이오젠이 임상 3상 데이터가 이제 11월 달에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잘 우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AS 드릴게요. 네, 이렇게 AS 맞춰보겠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위클리 유망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재건주 중에서도 정말 숨겨져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예전에도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또 높은 수익을 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다시 또 우리가 주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홀딩스. 크게 세 가지 이제 그 핵심 이유가 네. 있습니다. 첫째는 우크라 재건주, 그다음에 네옴시프트 관련주. 두 번째는 언더퍼폼, 너무 저평가돼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워낙 이 회사가 부동산이 많습니다. 바로 이건홀딩스입니다. 자산 가치가 뛰어난데, 동사는 시스템 창화하고 모듈러 주택이 있죠. 이것의 강자예요. 최근에 이제 모듈러 주택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제거돼서 필연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보셨죠? 폭격 맞아서 그거 질려면 오래 걸리죠. 네. 그럼 임시 주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모듈러 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컨테이너 주택. 이래서 지난번에 부총리가 한국에서 어떤 걸 요청했냐면,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이게 한국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지원을 요청한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동사는 카타르 랜드마크 박물관 150억 창업 공급한 그런 경력이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행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194억, PBR이 0.54배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부동산 가치가 뛰어나다 말씀드렸죠. 이건산업이 자회사인데, 저기 송도, 인천 가면은 송도 땅 비싸잖아요. 옥년동에 지금 뭐 수천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뛰어나죠. 근데 이거 보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865억이에요. 너무 저평가됐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서 뭐 상한가 한번 멋지게 뽑았고, 지금 자리도 양양원 패턴,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상당히 좋으네요. 월봉 하나 볼까요? 월봉에서 이번 상승폭에 딱 2분의 1 되돌림을 주면서 가고 있다. 단기 중기 다 좋아 보인다. 또 단기로도 우리가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3,700원 정도의 매수, 그다음에 목표가 4,400원, 손절가 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황금 맥점 포착주로 이건홀딩스 다시 한번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넥스트칩이에요. 상장하기 전부터 여러 번 얘기 주셨던 종목이고 10월 들어서 주가 좀 많이 빠지면서 공모가 아래로 내려와 있거든요. 네, 너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딱 집어줬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원래 이 사람 이제 이 회사는 카메라용 자동차용 카메라 반도체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되는데 공모가가 13,000원이에요. 근데 그때 경쟁률이 1,727대 1이었어요.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3년간 대략 100%씩 이렇게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거든요. 자, 차트를 보실까요? 18,000원, 18,700원대 이유가 있겠죠. 공모가 13,000원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모가 대비 거의 반토막이에요. 다중바닥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뭐 내린다 하더라도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S 겸 제가 그때 들고 나온 가격보다 내렸으니까 AS 겸 다시 한번 저점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시초가에서 한 7,5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5,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넥스트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기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실적 기대감 상당히 좋죠. 네. 2타전지 펠배터리 같이 장비하고 하는 회사인데 뭐 국내에서 탑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폭스바겐 프레이어, 노르웨이에 있는 그런 회사죠. 이미 1조 5천억 백오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가 활발하고 있고요. 용인에 12,000평, 5천억 규모의 새롭게 공장 신설을 하고 있다. 캐파업을 시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거 예상하는 거겠죠. 영업이익이 올해 흑자 전환, 내년에는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어제 음선이 7가지 들어오면서 크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기관들 뭐 이렇게 많이 매도했나 했더니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했습니다. 저점이 아닌가 200일선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61,000원 정도 매수, 목표가는 68,000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하나기술은 매수가 시초가부터 61,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68,000원, 손절가 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황금 맥점 포착주 3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